오늘의 제목은요, 유럽에서 온 편지인데요. 유럽의 교포 같으신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의 기자가 한국 친구에게 보내온 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준보다 못한 한국인의 의식 수준.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는데 휴게소 화장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에 놀란다. 입장료도 없는 공짜다. 또한 화장실도 빵빵하게 비치되어 있다. 또한 세면대에는 따스한 물이 나오고 손 말리는 기기도 깔끔하게 비치되어 있다. 유럽의 호텔 화장실 수준 이상이다. 이런 화장실을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접하고 놀란다. 유럽의 고속도로에는 휴게소의 화장실은 없거나 대부분 유료다. 화장지도 잘 비치하지 않는다. 독일의 뮌헨시의 시청 화장실도 유료다. 한국인들이 유럽에 여행 와서 가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문화라고 전해준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미안한 말이지만 일부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준만도 못한 것 아닌가 싶다.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정치꾼들이 한국의 주적인 북한을 못 도와주어서 그렇게 안달하는데도 지지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지금 한국에는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전이 시작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지만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착착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참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의 이야기다. 이 자는 전과가 사범이라고 한다. 또 자기 형과 시민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자기 친형수한테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말로 표현 못할 정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한국 아닐까? 이상하고 괴상한 욕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총각이라고 속이고 유명 여배우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그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판교 대장동 부동산 사기 사건을 자기가 시장 시절에 모두 기획, 설계, 결제한 것을 자랑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사기 사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 사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화천대유 게이트로서 이 주범격인 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자가 여당 대통령 후보라고 일부 한국인들이 지지한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이같이 상상도 못할 나쁜 행실을 가진 자가 일국의 대통령 후보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들은 그런 자를 후보로 선출하는가? 도덕, 양심, 정의, 공정, 정직하고는 담을 쌓은 듯한 이런 자질인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보다 더 못한 쓰레기 의식 수준이 아닌가 싶어 충격을 받는다. 특히 30, 40대들이 더 심하다니 그 잘난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고작 그 정도인가 싶어 불쌍하다. 뇌도 없는 사람들인가? 유럽의 네덜란드 마르크 리더 총리가 커피잔을 들고 출근하다 잘못해서 커피를 복도에 쏟았다. 그 총리는 자기 개인 물품을 비서에게 맡기고 자기 스스로 대걸레를 가져와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를 말끔히 청소하는 모범을 보여 전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다. 주위 청소하는 여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한국에서 지도자라고 우기면서 온갖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또 곧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증거다. 솔직히 한국이 조금 잘 사는 것 같으니 온갖 교만과 오만한 짓거리를 다 벌이고 있지만 나라의 격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나라가 온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면서 던져주는 공짜 돈에 영혼을 팔고 비틀거리는 한국인들, 자신의 미래가 파괴되고 자기 자식들의 미래도 암울하게 되는 젊은이들이 자기를 빚쟁이로 만드는 주사파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수준보다 못한 의식 수준,
그 말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아마 불같이 화를 낼지 모른다. 인류 국가와 국민 수준은 화장실 수준이나 입고 다니는 양복, 타는 자동차의 수준이 아니라 의식과 생각의 수준이 인류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달라져야 한다. 아영만리, 이영만리 이곳에서 보는 한국의 정치 변화가 매우 궁금하다. 제정신 가진 국민들인지 아니면 정말 구제불능의 국민들인지 곧 판명이 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뼈 아픈데요. 화장실 수준보다 못한 한국 국민들. 저도 한국 국민이니까 이거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는데요.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의 기자가,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군요. 그래서 한국 친구에게 보내온 글을 그 한국 친구가 단체톡에 올린 거네요. 유럽 기자가 보고 느낀 거가 한국은 왜 이렇게 고속도로 화장실이 좋은가. 그런데 국민들 수준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뽑았나. 그러게요. 저희도 처음 겪는 건데 그만큼 우리 졸부들의 근성이, 그러니까 그 편가르기를 노무현서부터 한 거예요. 김대중은 편가르기라기보다 그 호남을 이용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자산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은 탄압받은 데야. 그러니까 내가 호남의 대표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호남이 이 탄압에서 벗어날 거야 이러면서 호남인들의 그 감정을 이렇게 긁었죠. 그런데 이제 편가르기는 이제 그 정도에 그쳤는데 노무현서부터 편가르기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아주 대놓고 편가르기고 세대 간 편가르기하고 그다음에 진보 보수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해서 편가르고 그다음에 있는 자 가진 자 없는 자를 쥐들이 만들어야, 쥐들은 가진 자면서 쥐들은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별거 다 별지랄 다 하면서 자기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해요. 자기들이 약자래. 변호사요. 노무현도 변호사잖아요. 문재인도 변호사고 이재명도 변호사고. 변호사가 약자입니까? 그 변호사야말로 기득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 어렸을 때 조금 못 산 거 가지고 그냥 평생을 그걸 울겨 먹으면서 자기네들은 탄압받은 자, 자기들은 소외된 자, 그래서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 저들이 기득권이면서 뭔 기득권하고 싸워. 대다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어떻게 보는데 변호사야말로 맞다나 최대의 기득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동 게이트도 보면 아시겠지만 법조 카르텔이 빚어낸 비리 사건이에요. 다 연루된 사람들이 법조인들이잖아요.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출신, 변호사 출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헤쳐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이 약자래. 그래 거기에 또 국민들이 쏘가요. 쏘가서 편가르기에 이제 쏘가서 저쪽 편은 무조건 나쁜 놈들, 우리 편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런 비리가 저질러졌어도 이건 저쪽 애들이 음해하는 거야, 가짜 뉴스일 거야, 일구세뇌를 당해요. 그리고 이재명이 현란하게 거짓말 둘러대고 그러면 이재명이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또 시장 같은 데 가면 환호를 해요. 나는 그 시장에서 이재명이 보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 환호까지 할 수 있는가? 윤석열이 싫어서 그래 이재명 너래도 범죄자지만 너래도 되라. 이 정도가면 이해하겠어. 그래도. 근데 환호를 해요. 어떻게 환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유럽의 기자가 한국 생활하면서 느끼고 최근에 돌아가서 쓴 편지라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화장실 깨끗하고 고속도로마다 그렇게 잘 비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 수준은 쓰레기만도 못하냐. 3.6 국민들 위해 3.6 정치인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를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요? 부정선거 때문에요. 슬슬 작업해요. 여론조사 작업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많이 따라왔죠. 그 진짜 국민들이 여론이 진짜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조작입니다. 슬슬 여론조사를 붙여놔야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해도 티가 안 나죠. 여론조사 진짜대로 계속 벌어지면 이렇게 많이 여론조사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이러고 부정선거 따져들면 골치 아프니까 여론조사부터 붙여놔요. 여론조사 기관 얘기했죠. 직원 3명이 있으면 여론조사 기관에 허가를 내준대요. 직원 3명 있으면, 사무실 있으면. 그게 무슨 놈의 여론조사 기관입니까? 편의점도 직원 3명이 있겠다. 라면집도 직원 3명이 있어요. 주방에 1명 있고. 그러잖아요. 큰 라면집은 주방에 2 있어. 2명, 3명. 주방에 하나 있고 앞에 홀에 있고.
그러잖아요. 직원 3명인데 어떻게 그런 데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를 또 어떻게 그걸 믿어?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79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기관이. 새로 생긴 게. 우죽순처럼. 돈벌이 하는 거야, 돈벌이. 그 발주는 누가 줘요? 다 지네들이 주는 거야. 공생하는 거죠. 돈 줄 테니 지네들 맞는 여론조사 내놔라 이거죠. 그냥 뭐 맞춤형 양복 찍어내듯이 그래 찍어내는 거예요. 공작이에요, 공작. 뉴스 공장 뭐 그러는데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 이름 잘 줬어. 뉴스 니들 사기쳐서 만들어내잖아. 공장 고무신 찍어내듯이 옷 찍어내듯이 응? 그릇 찍어내듯이 니들 만드는 거 아니야. 그게 뉴스 공장이에요. 여론조사도 공장이에요, 공장. 자기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국민들은 당해서 여론조사 왜곡, 그 다음에 선거 왜곡으로 해서 이재명이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저 쓰레기만도 못한다고 지금 후보된 거 가지고도 쓰레기만도 못하다고 유럽의 기자가 편지를 썼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간단히 망하는 거예요. 간단히. 끝나갑니다. 근데 불안한 게요. 이재명이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분위기가 민심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조작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검찰발 혁명을 빨리 일으켜야 돼요. 내가 윤석열한테 그랬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싹 작사를 냈어라. 내야 된다. 범법자들. 그러면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론 저 추미애하고 박범계 문재인이 아무 일도 못하게 방해했지만 그래도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듯 혁명적으로 검찰발 혁명을 일으켰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후보가 됐습니까? 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이라도 혁명하는 마음으로 부정선거 때려잡고 정권 탈환해야 돼요. 근데 왜 부정선거 얘기 안 합니까? 답답한데 너무 불안해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 봐. 그런 나라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유럽의 기자가 어떤 편지를 남길까? 편지도 아마 안 쓸 거다. 쓰기도 싫을 거다. 완전 포기지. 지금은 그래도 일말에 희망이 있으니까 편지 쓰는 거죠. 유럽뿐이겠습니까? 이제 다 포기합니다. 나라는 거덜나고요. 불안해진다. 불안해집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요. 이런 쓰레기